안녕하세요. 청년의 일터를 지키는 N게이 청년일기. 올해도 정말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N게이 청년일기는 청년들이 일터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들과 또 고민 사연들을 함께 들어보고 청년과 전문가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또 조언을 들어보는 토크쇼인데요. 이번 N게이 청년일기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사회초년 알바생들의 이야기, 2부는 사회생활에 스킬이 필요한 직장인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는 MZ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 라떼 여러분들의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바생부터 직장인 여러분들의 이야기까지 격하게 공감을 해주고 마음속에 시원한 해장을 도와줄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설가이자 사람들의 기억을 수집하는 작가 타라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재생 분야에서 4년째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임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9년차 과장 최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철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강사 문명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정신과 전문의 유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MZ세대를 딸로 두고 있는 19년차 농사 진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N게이 청년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요즘 MZ세대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니트 청년, M4세대, 캥거루족, 파이어족 등 세대의 특징과 문화를 대변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MZ세대를 딸로 두신 분도 계시고 실제 MZ세대인 분도 계시고 또 MZ세대와 함께 일을 하거나 또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MZ세대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MZ세대에 저도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이 MZ세대 이야기 나올 때마다 뭐 신기한 면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의아한 면이 있는 게 사실 나이대로 생각해 보면 MZ세대가 1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예요. 저는 30대 중후반 그 정도니까 이 M세대에 해당하는데 보통 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G세대, M세대를 많이 가르거든요. 저는 M세대이고 제가 평소에 수업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G세대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MZ세대가 어쩌면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G세대만 따로 분류해서 정말 젠지세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진재영 노무사님께서 또 MZ세대를 딸로 두고 계시니까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MZ세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오히려 제 학창 시절, 대학 시절을 돌아보면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93, 94분들이 좀 독특했어요. 그때 한참 이제 문화가 서태지와 아이들 그 문화가 대학가를 완전히 쓸었는데 여하튼 93, 94년도에 들어왔던 시생들의 옷이 약간 파격적으로 달랐어요. 그러니까 서태지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약간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에 비해서 요즘의 MZ세대는 그때 X세대에 비하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독특한 걸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네. 요즘에는 또 코미디쇼 같은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입었던 그 옷들이 또 다시 회귀해서 유행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소영님께서는 MZ세대로서 요즘에 MZ세대를 바라보는 시각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가 MZ세대 딱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이제 바뀐 나이로는 29이지만 이제 30이거든요. 저도 20대 초반 친구들이나 30대 후반 분들이랑 이렇게 조금 다르다고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대마다 좀 다 그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자기 위주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더 하는 그런 게 MZ세대의 특징이 아닌가.
네, 종환님은 현재 9년차 직장인이라고 하셨는데요. MZ 세대들과 함께 있는 약간 MZ 오피스들이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MZ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MZ 세대로 분류되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특정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하나로 꼽아가지고 이렇게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어떤 겪어온 그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들은 사실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스 뭐 돌판을 찾아보면 요즘 것들 싸가지 없다 이런 말들 써져 있다 그래요. 뭐 기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MZ 세대가 뭔가 지금과는 다른 것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걔네들은 특별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어떤 담론이랄까 그동안 사람들이 겪어왔던 그 환경이 지금 사람들의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흔히 말하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지금 주요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공정함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시대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기에는 좀 불공정해도 나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익스큐즈가 됐었는데 지금 저성장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기회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공정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가치가 좀 도드라지고 있다. 그게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좀 많이 표출되는 그런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OTT를 보면 그런 주제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사랑받고 있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청년분들께서 좀 다양한 마음의 병들 혹은 또 우울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영님께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세월호 때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사회 어려운 것들을 많이 맞닥뜨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분들도 많으시고 요즘에 이제 길을 가시다 보면 정신건강학과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개원을 한 것을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20, 30대 소위 말하는 MZ세대 환자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내가 되게 안정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3년 차로 진행되고 있는 N개의 청년일기인데요. 계속해서 MZ세대들에 대해서 담론을 나누면서도 또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사실 MZ 세대에 대해서 평소에 이렇게 뭐랄까 제가 공부를 하거나 깊이 알아보거나 책을 본 적이 없어서 사실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데 제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로부터 고충을 듣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 MZ 세대의 공통점 하나가 아무 말 없이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조용한 사직. 예, 제가 볼 때 이게 하나의 좀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관계 맺기를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관계가 왜 소중한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큰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제가 오전에 상담을 받았는데 직원이 5일 일하고 그만뒀대요. 나와서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사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20대 이 친구는 어떻게 사직을 하느냐? 그냥 딱 카톡 하나 보내요. 제가 그만두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연락을 했대요. 우리 절차상 나와서 사직서 써줘야 된다. 싫어요. 이러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하던 알바생들이 며칠째 갑자기 연락 두절하고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장님은 퇴사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에 다시 나타나요. 다시 일하겠다. 그럼 사장님이 야, 너 퇴사 처리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해고다. 그만둔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의 모습.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잘 모르거나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사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점점 소홀히 가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지금 그게 응축이 되어서 현재 MZ 세대들에게 그런 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방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육태영 선생님께서 아까 코로나 이야기하셨고 이태원 참사 이야기하셨잖아요. 보통 같은 세대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마련이죠. 특히나 사회적으로 비슷한 사건을 집단적으로 겪게 되면 그게 하나의 성격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코호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같은 경험을 해서 같은 집단 기억을 갖고 있고 그게 뭐 행동이나 성격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데서 보이는 거 아닌가. 코로나가 사실 이런 사회적 관계 맺기에 매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